아동의 성장과 발달 중에 언어 발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나면서 처음 하는 말들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을 하게 되죠. 엄마란 말을 하기 위해서 아이는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어, 수천 번 듣게 되죠. 그리고 그걸 흉내내게 되죠. 뭐 2살 때, 돌 전에 뭐 그 다 엄마란 말을 흉내냈더니 엄마가 경외감에 놀라서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엄마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유아를 거치고 초등학생 시기를 지나고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엄마란 개념에 달라지게 되겠죠. 그때그때. 음, 그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지나면서부터는 엄마랑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 다 성인이 돼서 또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오히려 엄마랑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이랑은 좀 사이가 안 좋은 아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오디푸스 컴플렉스라 그래서 이제 아빠와 아들은 엄마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와 딸의 관계는 엘렉트릭 컴플렉스라 그래서 아빠를 차지하는 경쟁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아들 둘인데 어, 아들들은 엄마랑 더 친숙해요. 뭐 있는 얘기들도 잘하고 하지만 아빠랑 얘기하는 것은 절제돼서 할 얘기만 합니다. 음. 그 언어 발달이 남자아이들은 좀 늦다라고 이제 생활 언어에서 얘기하고, 일단은 그 아이들은 말하기, 그 많은 듣기를 통해서 말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 말하기 다음에 발달될 것은 읽기죠. 어, 어, 이제 5, 6세 정도 되면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에요. 단어를 읽기 시작하고, 문장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특정한 분야, 뭐 과학, 동화책, 뭐 이런 분야의 그 글을 읽으면서 문장도 발달하게 되고, 또 문법을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휘와 문법이 확장되고 읽기와 쓰기 능력이 발달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로 발전하는데 아이마다 다른 거죠. 글 읽기를 4살부터 단어를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고, 뭐 6세, 7세 돼서 하는 아이들이 있고, 저 주변에 그 지금 6세 아이가 있는데 말을 못한다. 잘 그 문장으로 그 말을 못한다. 그래서 언어 발달이 늦어서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저가 만나서 그 아이와 놀아보니까 뭐 쌓기 나무를 쌓아본다든가 아니면 그 놀이기구 가지고 놀아봤을 때 문제는 없어요. 인지 발달에는 문제가 없는데 언어 표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야의 아이들이냐면 음악이나 수학적 영재들, 이과적 영재들이 표현이 늦습니다. 말로 하는 거라든가 쓰기가 늦게 발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듣기와 읽기는 잘하는데 표현이 늦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됩니다. 또 예를 하나 들면 저 친구 아들인데 그 언어 발달이 늦다래 갖고 그 언어 치료 이런 거를 받았는데 저희 아들보다는 2살이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놀아보게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중학교 가서 그 학습 발달이
늦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음악 영재였대요. 지금은 어, 네덜란드의 대학생이 됐는데 네덜란드 음악학교에 그 장학생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친구들이 쓰는 언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이 언어 발달이 인지 발달과 중요하다. 그리고 저 여기에 있는 형식적 언어와 비형식적 언어의 그 차이는 뭐냐면 형식적 언어는 그 이과적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비형식적인 언어는 우리 대화나 뭐 이런 그 언어들, 문과적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책을 읽는 것들을 어떤 책을 읽느냐,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음, 원래 비형식적인 언어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 그 형식적 언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 형식적 언어에도 발달이 됩니다. 근데 형식적 언어, 즉 이과적 머리의 머리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문과적인 그 책들, 동화책이나 역사책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나면 이 그 이과적 머리가 좀 다운이 됩니다. 저희 그 첫째 아들이 그런 형태인데 이과적 머리였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왕의 눈물 뭐 그 이런 거 저희 어머님이 그 케어를 했으니까 같이 있으면서 텔레비전 왕의 눈물을 보고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문과로 이게 전환된 5학년 정도 돼서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어, 아빠가 서울의대를 나와서 의사였는데 어, 영어 유치원만 다닌 거죠. 5살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저 학원에 와서 검사를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 손가락으로 10가지 덧셈 뺄셈을 손가락 책상 밑에 놓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는 이과적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문과적인 비형식적인 언어만 경험을 시키다 보니까 이 이과적 형식적 언어의 발달이 지체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발달은 중요한데 어, 아이들의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적인 책 읽기예요. 음, 모든 분야의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누차 주장하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가 어려운 포기가 많이 되는 경우는 읽기가 선행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이런 그 책 읽기에는 떤 특정 분야의 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책 읽기가 필요하다. 균형 있는 책 읽기. 어, 모든 분들이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수 학습자는 중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2학년부터는 수준 높은 책 읽기가 안 돼 있으면 힘듭니다. 사회, 경제, 역사, 철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글들도 읽어야 돼요. 동화책만 읽으면 안 됩니다. 아이마다 문이과의 그 차이의 존재는 있는데 다양한 책 읽기가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의 그 언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 새로운 용어들은 한자가 많아요. 한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자를 한 500자 정도 아버님한테 배웠었어요. 그것이 저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때 이제 5, 6학년 가면 이제 새로운 용어들, 개념들, 수학 용어들 이런 것들, 사회 용어, 과학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적응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까지는 한자 한 3, 4급 정도를 해놓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가서도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어, 고등학교 마찬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교대 들어갔을 때, 어, 그때는 이제 과학이 아니었고 자연
교과서였는데 자연 초등 교육 개론 이런 책, 뭐 수학 교육 개론 보면 다 한자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자를 학교에서 안 배우던 시대였고, 저희가 학력고사 때 5문제 한자를 그 수능, 지금같이 수능 볼 때 5문제가 한자가 있었어요. 자, 근데 한자를 선택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학 교과서를. 자연교육학 개론, 수학교육학 개론 다 한자로 돼 있어요. 소인수 분해 한자로 돼 있어요.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게 다 한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5, 6학년까지는 한자 한 3, 4급 정도 해놓는 게 좋다. 아이들 그 언어적 그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최근에는 영어 교육이 활발하니까 영어에 대한 용어는 잘 아는데 한국 용어는 잘 몰라요. 그러면 검색어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한자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 이 언어 발달의 핵심은 글쓰기와 말하기 토론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기능 중에 그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써봐, 말해봐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알아보는 방법은 MRI를 찍는다든가 CT를 찍어서 알 수가 없죠. 학생한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봐. 그러면 그 아이가 말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써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너가 아는 대로 써봐. 써보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의 발달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것은 글쓰기와 말하기 토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에 활용하면 좋은데 1, 2학년 학부형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교육에서 보면 묻고 답하는 거죠. 토론식. 초등학생들의 토론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아는 걸 말하는 정도지 비판을 하거나 대안을 내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많이 사용하고 활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로 1, 2학년 때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서 시간에 관련된 겁니다. 시간은 우리가 쓰고 있는 십진법 0, 1, 2, 3, 4, 5, 6, 7, 8, 9를 사용해서 십진법으로 숫자를 다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십진법이 아닌 시간은 12진법, 24진법, 60진법을 쓰는 거죠. 시간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생활에서 많이 해야 돼요. 학교 갔다 오늘 몇 시에 출발했지? 8시 반. 너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야? 1시 반. 그럼 몇 시간 동안 학교에 있었었어? 이런 얘기들. 그리고 8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에 몇 시에 도착했어? 8시 50분. 학교 가는 시간은 몇 분 걸렸어? 20분. 뭐 이런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아요.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걸음 몇 걸음 만에 왔는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몇 걸음에 갔는지, 뭐 이런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게 수학을 사용해보는 게 수학 공부를 잘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1, 2, 3학년 때, 3, 4학년 때는 이 수학적인 도형이나 자연수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 집에 갈 때 서울에서 대전에 외할머니 집에 가는데 몇 킬로? 150킬로. 그럼 수원까지는 몇 킬로? 몇 시간? 그 다음에
몇 리터의 기름을 가지고 몇 킬로를 갔는지 이런 걸 계산해 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수학을 잘하게 되는 원인이다. 그럼 말로 해보는 거. 27 더하기 47을 얘기해 보게 하는 거. 그러면 아이들은 27 더하기 47을 한다 그러면 48을 하죠. 27 더하기 48을 말로 할 수 있으면, 설명할 수 있으면 문제집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말을 먼저 해봐야 된다. 뭐 많은 아이들은 48 더하기 27을 40 더하기 20 하니까 60이고 7 더하기 8이니까 15. 그래서 75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1의 자리 먼저 더해서 자릿수 올리고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한데 대부분 아이들은 말로 한다라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것도 이렇게 말하게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말로 해봤을 때 아이들은 지적인 자극이나 사고를 좋아해서 계속적으로 그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언어 발달을 잘 활용해야 된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더 세분화돼서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해드릴게요.